안녕하세요. 이번 주 월요일 마켓 브레이크다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팔콘 트레이딩의 멘토 에릭입니다. 마켓 리뷰를 진행하기 전 여러분의 트레이딩 여정에 꼭 필요한 마인드셋과 학습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팔콘 트레이딩 멘토십 서비스에 참여하고 제로 투 히어로 전자책을 통해서 트레이딩을 배울 때 정보가 많아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과정을 걱정하지 말고 충분히 즐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평범한 삶을 벗어나 더 높은 목표를 위해 트레이딩을 선택했습니다. 이 결정 자체가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상위 1%의 삶의 목표와 트레이딩을 바라고 있다면 그 과정에서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항상 염두에 두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습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기본기입니다. 빠른 길을 찾고 싶은 유혹이 항상 존재하고 있겠지만 시간을 투자해 하나씩 기본을 쌓아가는 것이 성공에 대한 지름길입니다. 모든 트레이더는 결국 이제는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지름길을 대신 올바른 방법으로 계속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월요일 마켓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의 한 주 트레이딩 계획을 위한 중요한 인사이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 마켓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에 대한 일간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달러 인덱스는 가격에 대한 횡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구조가 직전에 대한 저점의 유동성을 확보한 이후 가격이 직전에 대한 고점을 상승 돌파하며 내부 구조에서 구조적 반전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시장이 여전히 단기적인 수요에 대한 매물대에서 지지 레벨을 받고 있으며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주에 대한 거래 계획에서 가격에 대한 상승이 단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장에 대한 구조가 강한 하락 이탈이 진행되어 이전에 대한 구조보다 낮은 저점을 보여줬을 때 우리는 더 많은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진행되기 전 현재의 위치에서는 시장에 대한 수렴 구간이 좀 더 진행되거나 단기적인 매수에 대한 방향이 더 지속될 수 있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따라서 일간 차트에서 시장에 대한 매수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시장에 대한 상승 움직임이 직전에 대한 고점을 돌파하며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구조적 움직임이 이전 매도세에 대한 완화되지 않았던 공급 레벨을 테스트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타임프레임을 낮춰 4시간에 대한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최근 4시간에 대한 차트에서 가격은 직전에 대한 고점을 상승 돌파하며 구조적 반전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에 대한 구조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저항선과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지지선을 통해서 수렴에 대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음 한 주에 대한 시장에서 가격이 상승해서 시장에 대해서 내부 구조가 고점과 저점을 높이거나 수렴을 통해서 상승 돌파하게 되었을 때 시장은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서 트렌드에 대한 저항선, 즉 최근 형성했던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저항선에 도달하거나 이 저항선을 돌파하며 일간 차트 또는 주간 차트에 대한 완화되지 않았던 공급 레벨까지 충분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열어둘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을 주의하고 반대되는 자산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갖추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유로달러에 대한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한 주에 대한 유로달러 거래 계획은 우리는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갖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현재 유로달러는 시장에 있어서 직전에 대한 고점
이 직전에 대한 고점의 유동성을 확보한 이후 가격이 일간 차트에서 구조적에 대한 반전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구조적 반전 이후 낮은 타임프레임에서 고점과 저점을 낮추며 하락 추세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따라서 오더플로우에 대한 방향에 따라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격에 대한 하락이 진행됐을 때 하락에 대한 목표는 이전에 대한 저점보다 낮은 저점을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현재 스윙 구조에서 가격이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에 대한 구조를 보여줬다는 것과, 우리가 좀 더 추가적인 매도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대한 저점보다 낮은 저점에 대한 캔들을 기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가격에 대한 캔들은 1시간 차트에서 이전에 대한 저점보다 낮은 저점에 대한 캔들을 형성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한 주에 대한 시작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가격에 대한 추가적인 하락 이후 수렴에 대한 패턴을 기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수렴에 대한 패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렴에 대한 이탈 방향이 진행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때 지지선에 대한 가격이 이탈되었을 때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질 수 있고, 시장에서 이전에 대한 저점에 매도에 대한 청산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음 한 주에서 기다리고 있는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일에 가격이 이전에 대한 저점을 이탈하고 하락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수렴에 대한 형태에 대한 움직임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참고를 해서 한 주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가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파운드 달러에 대한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파운드 달러에 대한 거래 계획은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갑니다. 이것은 유로 달러와 동일한 구조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파운드 달러는 주간 차트에 있어서 직전에 대한 고점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이 직전에 대한 고점보다 낮은 가격 또는 현재 그 가격에 대한 레벨을 재차 재평가하는 형태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일간 차트에서는 시가보다 낮은 음봉에 대한 캔들과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매도세에 대한 캔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강한 매도에 대한 하방 압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낮은 타임프레임에서 매도에 대한 거래 기회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최근 가격은 직전에 대한 고점을 상승 돌파하며 시장에 대한 유동성을 확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좀 더 낮은 타임프레임의 1시간에 대한 차트에서 최근 가격에 대한 구조가 구조적으로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사이클이 진행되었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최근 가격에서는 직전에 대한 저점을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최근 형성됐던 이전에 대한 저점보다 더 낮은 저점을 기다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시장이 이전에 대한 저점보다 더 낮은 저점을 보여주고 수렴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줬을 때 가격에 대해서 지지선이 이탈되는 시점에서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지거나, 또는 가격에 대해서 이전에 대한 저점보다 낮은 저점을 형성하고 풀백에 대한 단계가 형성되었을 때 최근 만들어뒀던 직전 고점을 기준으로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한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실제 시장이 하락하고 반등이 발생해서 라저 플랫 형태나 또는 플래그에 대한 형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때 주목할 것은 이런 플랫 형태에 대한 패턴이 났을 때 시장에 대해서 이전에 대한 고점보다 높은 고점을 상승하며 유동성을 확보하는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동성을 확보하고 높은 타임 프레임에서 매도에 대한 장악형에 대한 캔들이 나오거나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시가보다 낮은 음봉에 대한 캔들이 형성되었을 때 리스크 엔트리에 대한 매도 진입을 진행할 수 있고요. 또는 가격이 하락한 이후에 수렴에 대한 패턴이 로우 타임 프레임에서 진행되었을 때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때 시장에 대한 지지선이 이탈되었을 때 숏 포지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질 수 있고요.
스탑로스는 직전에 대한 고점보다 조금 더 높게 잡고 가격에 대한 하락 목표는 이전에 대한 저점을 목표로 가져가는 거래 계획을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가격은 수렴에 대한 패턴을 통해서 지지선이 이탈되는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음 한 주에서 기다리는 것은 현재 이전에 대한 저점보다 낮은 종가상에 대한 캔들의 저점이 만들어지는지 기다릴 필요가 있고, 이후에 가격에 대한 패턴에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패턴이 형성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이 유동성을 확보하지 않고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단순 플래그에 대한 패턴이 나왔을 때는 가격에 대한 지지선이 이탈되면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좀 더 즉각적으로 선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지지선이 이탈되고 풀백이 발생했을 때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좀 더 빠르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파운드 달러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하고 다음 호주 달러에 대한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호주 달러에 대한 전략은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로 달러, 파운드 달러와 동일한 거래 계획이라고 볼 수 있으며, 최근 호주 달러는 이전에 대한 저점보다 낮은 저점에 대한 구조적 반전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가격은 깊은 풀백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며 이전에 대한 구조를 테스트를 했고요. 다시 한 번 더 가격은 음봉에 대한 강한 저항을 받으며 매도에 대한 거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했을 때 시장에 대해서는 최근 만들어준 직전에 대한 저점보다 더 낮은 추세에 대한 이전 저점을 목표로 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더 낮은 타임프레임에 대한 4시간에 대한 차트에서 가격에 대한 분석을 좀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현재 오더블록에 대한 캔들에서 강한 저항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1시간에 대한 캔들을 보겠습니다. 최근 가격은 이전에 대한 저점보다 더 낮은 구조적 저점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며 가격에 대한 반전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구조적 움직임에 하락 추세에 대한 모멘텀이 진행되고 있고, 따라서 우리가 다음 한 주에 대한 거래 계획에서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은 시장에 있어서 가격이 이전에 대한 저점을 이탈하기 전 수렴에 대한 패턴이 만들어졌을 때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차트에 대한 구조를 이야기를 해보면은, 자, 이런 구조에 대한 수렴 패턴이 로우 타임 프레임에서 진행됐을 때 우리는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때 스탑로스가 이전에 대한 고점에 위치해 있고, 엔트리에 대한 레벨은 지지선이 이탈되는 시점에서, 그리고 하락 추세에 대한 목표는 직전에 대한 저점에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은 높은 타임 프레임에 대한 거래 계획이 아닌 낮은 타임 프레임인 5분 또는 15분봉에서 수렴에 대한 패턴을 찾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뉴질랜드 달러에 대해서 차트를 보겠습니다. 다음 한 주 거래 계획에서 뉴질랜드 달러는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따릅니다. 가격은 최근 구조적 반전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추세에 대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더 플로우에 대한 방향을 따르며 더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매도에 대한 거래 기회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1시간에 대한 차트에서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가격은 직전에 대한 저점보다 낮은 저점을 형성했습니다. 이것은 구조적 반전에 대한 움직임을 해석하는 구간이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더 낮은 타임 프레임의 15분봉에서 현재 진행 중인 내부에 대한 구조 사이클을 따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 가격이 반등이 발생했을 때, 반등이 발생하며 이전에 대한 고점보다 높은 고점을 보여주고 가격에 대한 하락 움직임이 지속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가격은 일정한 수준에 대한 패턴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전에 대한 고점보다 높은 고점의 가격에 대한 상승 돌파를 통해서 시장이 유동성을 확보하고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패턴이 만들어지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더 낮은 타임프레임에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15분과 5분봉에 대한 차트에서 주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매도에 대한 거래 기회를 식별하는 자리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저항선에 대한 레벨을 기다리거나, 자, 또는 우리가 다음 한 주에 대한 시장에서 가격이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며 직전에 대한 고점에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강한 음봉에 대한 캔들이 나오거나, 또는 그 음봉에 대한 캔들 이후에 수렴에 대한 방향이 진행되었을 때입니다. 이 수렴에 대한 방향에서 지지선이 이탈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스탑로스는 이전에 대한 고점보다 높은 위치에 스탑을 걸고, 하락에 대한 목표는 직전에 대한 저점보다 더 낮은 목표가를 열어두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제 시장이 가격에 대한 풀백이 진행됐을 때 이전에 대한 고점보다 높은 고점을 가져가는 형태에 있어서 그 이후에 거래량을 동반한 음봉에 대한 캔들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에 이러한 캔들에 대한 형태나 구조적 반전이 없이 가격이 구조적인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 지속되었을 때, 즉 고점과 저점을 높이는 내부 구조에 대한 상승이 지속되었을 때는 절대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시장은 좀 더 높은 고점과 저점을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레벨까지 다시 한 번 더 기다려야 됩니다. 자, 가격에 대한 상승이 진행되는 과정에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하락해서 구조적인 반전에 대한 움직임을 형성하거나, 또는 다시 한 번 더 풀백이 진행되면서 시장에 대한 저항을 받고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구조가 진행되거나, 또는 가격에 대해서 수렴에 대한 패턴이 진행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다시 패턴에 대해서 매도에 대한 접근을 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지선이 이탈된 이후에 매도에 대한 거래를 하게 되며, 이때 스탑로스는 직전에 대한 고점에 위치하는 것이 아닌 수렴에 대한 패턴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 스탑을 걸고, 첫 번째에 대한 하락 목표는 최근 만들어줬던 직전 저점의 목표를 열어둘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의 매도 거래 계획은 상승하는 추세에 대한 위치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닌 구조적으로 반전된 이후에 수렴점에서 이탈되었을 때 관여한다는 점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유로 오지에 대한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유로 오지에 대한 차트에서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타임프레임을 낮춰서 분석을 좀 더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가격에 대한 움직임은 저점에서부터, 최근 만들어준 저점에서 반등이 발생하며 이전에 대한 구조를 테스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이전에 대한 구조는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시가보다 낮은 음봉에 대한 캔들로서 강한 저항 레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풀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격에 대한 저항을 받는 것을 우리는 식별할 수 있으며, 더 낮은 타임프레임에 대한 1시간에서 매도에 대한 거래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최근 가격이 직전에 대한 고점보다 높은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강한 매도에 대한 캔들 패턴을 형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가격은 하락하고 풀백에 대한 단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우리가 다음 주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가격이 수렴에 대한 패턴이 진행된 이후에 더 많은 매도에 대한 거래 움직임이 진행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가격에 대한 움직임이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고점을 높여주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저항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지지선에 있어서 저항선에서 하락하는 패턴을 즉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이러한 패턴을 형성하지 않고 가격이 즉각적인 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좀 더 발생해서 이전에 대한 저점을 테스트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매수에 대한 움직임의 구조가 발생하며 플랫 형태에 대한 패턴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차트에서 기대하는 것은 시장에 대한 수렴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매도로서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참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 첫 번째, 가격에 대한 움직임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대한 저점에 대한 레벨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이때 우리는 즉각적인 매도에 대한 거래를 하지 않고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충분히 풀백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이 과정에서 직전에 대한 고점을 다시 한 번 더 테스트하거나 또는 테스트하지 않고 오버라이드에 대한 움직임이 발생했을 때는 하락 이후에, 구조적 반전 이후에 수렴점을 기다리고 수렴에 대한 이탈이 진행됐을 때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스탑로스에 대한 가격은 수렴점보다 높은 위치인 이전에 대한 고점보다 높게 설정을 하는 것이 좋고요. 하락에 대한 첫 번째 목표는 이전 저점에 목표를 설정하는 거래 계획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격이 즉각적인 매수세가 진행되었을 때입니다. 이때 즉각적인 매수세가 진행되면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지지선이 있고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저항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저항선에 대한 레벨에서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저항선에 대한 레벨에서 매도세에 대한 캔들, 하락 장악형에 대한 캔들이나 또는 단일 캔들에 있어서는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시가보다 낮은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매도세에 대한 캔들이 나왔을 때 매도에 대한 진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상 양봉에 대한 캔들의 진입이 아닌 매도의 거래는 음봉에 대한 캔들에서 진입한다는 것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때 스탑로스는 채널보다 높은 위치에 스탑을 걸게 되고 하락에 대한 목표는 직전에 대한 저점, 첫 번째 저점에 대한 목표를 단기 거래에 대한 목표가, 추세에 대한 목표는 이전 저점에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유로키에 대한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유로키에 대한 차트에서 매수에 대한 거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로키는 일간 차트에서 하락 추세에 대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직전에 대한 고점의 유동성을 확보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시장이 수렴에 대한 패턴에서 더 많은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최근 가격은 수렴에 대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승 플래그에 대한 패턴이며 가격은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지지선에 대한 하단에서 강한 매수에 대한 구조적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시장이 상승해서 트렌드에 대한 저항선을 돌파하게 되었을 때, 종가선 캔들에 대한 마감이 진행되었을 때는 더 많은 상승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보다는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더 낮은 타임프레임에서 가격에 대한 분석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트렌드 상단에 대한 저항선에서 일시적 조정, 풀백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가격에 대한 움직임이 이전에 대한 저점보다 낮은 저점을 보여주거나 또는 그 이후에 대한 풀백에 대한 움직임을 통해서 수렴에 대한 패턴이 형성되었을 때 우리는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음봉에 대한 캔들에서 매수 거래가 아닌 트렌드 하단을 3번 테스트하며 양봉에 대한 캔들로서 강한 상승 마감이 진행됐을 때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파운드엔에 대한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파운드엔에 대한 차트에서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했을 때 이전에 대한 저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하락 움직임에 대해서 풀백이 진행되었을 때 접근할 수 있습니다. 4시간에 대한 타임프레임을 살펴보면 최근 가격은 이전에 대한 저점에 대한 레벨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시장이 이전에 대한 저점 레벨을 약간 이탈하거나 또는 이탈하지 않고 가격에 대한 반등이 진행됐을 때 매도에 대한 거래 기회가 발생한다는 점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가격은 직전에 대한 고점보다 높은 고점에 대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시장에 있어서 더 많은 유동성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동일선상에 대한 고점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동일선상에 대한 고점 레벨이며 이것보다 높은 위치에 가격에 대한 매수 측에 대한 유동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시장이 더 많은 하락 움직임을 통해서 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즉각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풀백에 대한 움직임을 형성했을 때 가격은 이 직전에 대한 고점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형태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시장에 대한 움직임은 강한 매도에 대한 형태를 통해서 반전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설정하는 레벨은 이전에 대한 고점 레벨보다 높은 위치에 대한 가격을 형성하고 시장이 하락한 이후에 풀백에 대한 단계가 형성되었을 때 매도에 대한 거래 기회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시장이 상승해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가격이 구조적으로 낮아졌을 때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간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풀백에 대한 단계에서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가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풀백이 진행되었을 때 완화되지 않은 공급에 대한 레벨의 테스트를 하면 숏포지션에 대한 그 거래 기회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양봉에 대한 캔들의 매도가 아닌 음봉에 대한 캔들에서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진다는 점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파운드 오즈에 대한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파운드 오즈에 대한 다음 한 주에 대한 거래 계획은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가격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저항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지지선을 통해서 수렴에 대한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더 축소해서 살펴보게 되면 최근 가격은 직전에 대한 고점을 테스트하며 유동성을 확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강한 하락 이후에 수렴에 대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 더 많은 매도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최근 가격은 4시간 차트에서 더블탑에 대한 패턴을 형성하고 있고요. 시장이 이전에 대한 구조를 재평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곳은 플립존에 대한 구간이고 최근 가격이 음봉에 대한 캔들로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낮은 타임프레임에 대한 움직임에서 1시간 차트를 살펴보면 가격은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단기 지지선에 대한 이탈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음 한 주 거래에서 즉각적인 수렴에 대한 움직임이 진행되거나 수렴에 대한 움직임에서 지지선이 이탈되었을 때 숏포지션에 대한 거래 계획을 좀 더 빠르게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낮은 타임프레임에서 매도에 대한 거래 기회가 발생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높은 타임프레임이 아닌 낮은 타임프레임에서 가격에 대한 방향을 접근한다는 점을 참고하면서 한 주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가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파운드 키에 대한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파운드 키에 대한 한 주 거래 계획은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낮은 타임프레임에서 현재 파운드 키는 익스펜딩에 대한 구조의 수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트렌드 상단에서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시장에 대한 트렌드 상단보다 높은 위치에 매수 측에 대한 유동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음 한 주에서 주목할 것은 시장이 트렌드에 대한 상단을 돌파하며 이전에 대한 고점 레벨보다 높은 고점을 형성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 이후에 대한 가격이 풀백을 형성하고 트렌드보다 낮은 위치에 대한 가격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와 풀백을 형성하고 매도에 대한 캔들이 만들어졌을 때 숏포지션에 대한 기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숏포지션에 대한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은 트렌드에 대한 하단보다 낮은 위치에서 거래에 대한 기회를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상승해서 직전에 대한 고점보다 높은 고점을 형성하는 것과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이 발생하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트렌드보다 낮은 위치에서 로우 타임 프레임에서 수렴이 발생하고 그 수렴에 대한 이탈이 진행되었을 때 돌파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호주키에 대한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격에 대해서 호주 키에 대한 차트는 다음 한 주에서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갖습니다. 이거는 파운드 키와 동일한 거래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타임프레임을 낮춰 4시간에 대한 차트를 살펴보면
가격에 대한 익스펜딩에 대한 구조를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익스펜딩에 대한 구조는 가격이 확장되는 패턴에 대한 움직임으로 트렌드 하단에서는 매수에 대한 흐름이 발생하고요. 트렌드 상단에서는 매도에 대한 저항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가격은 직전에 대한 고점과 동일선상에 대한 고점에 있어서 유동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위치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은 저항선을 돌파하는 이후에 매도에 대한 움직임을 기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에 대한 매도에 대한 움직임을 확인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매도에 대한 거래에서 충분한 수익에 대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상승할 때 매도에 대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닌 하락하고 난 이후에 수렴에 대한 부분을 기다리거나 지지선이 이탈되었을 때 숏포지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가고, 숏포지션에 대한 거래는 스탑로스를 짧게 설정합니다. 지지선이 이탈되는 시점에서 직전에 대한 고점의 스탑을 설정하고요. 목표가는 이전 저점에 목표를 열어둘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 가격이 상승하는 차트에서 절대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가격이 상승을 하고 유동성을 확보하지만 유동성을 확보한 이후에 시장이 하락에 대한 모멘텀이 진행되지 않고 매도에 대한 주문을 전부 흡수하면서 시장에서 새로운 수요에 대한 레벨이 만들어지거나 가격에 대한 플립존이 진행되게 되면 시장은 좀 더 즉각적인 매수에 대한 방향의 움직임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가격에 대한 수렴이 짧게 형성되고 저항선을 돌파하는 시점이 발생하게 되면 시장은 더 많은 상승 추세에 대한 움직임이 즉각적으로 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차트에서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지기 위해서는 시장이 상승한 이후 유동성을 확인하고 공격적 매도에 대한 주문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한 이후 그 다음 풀백에 대한 단계가 수렴에 대한 형태를 보여주거나 그 수렴에 대한 형태가 지지선이 이탈되었을 때만 숏 포지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간다는 점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키위엔에 대한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키위엔에 대한 한 주에 대한 거래 계획은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갑니다. 자, 최근 차트는 시가보다 낮은 음봉에 대한 캔들로 마감을 진행을 했습니다. 낮은 타임프레임에서 차트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해 볼게요. 자, 현재 1시간에 대한 차트를 보게 되면 가격은 구조적으로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추세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며 내부 구조에서 하락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음 한 주에 대한 거래 계획은 가격에 대한 풀백이 진행됐을 때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이 발생한다 라고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시장에서 수렴에 대한 패턴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시장에 대한 구조가 단기적 반등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줄 때 양봉에 대한 캔들에서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항상 구조적 반전이 진행되었을 때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두면 되겠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시장의 내부 구조에서 상승 추세가 나오면서 유동성 수입이 발생하거나 또는 고점과 저점을 계속 높이는 구조적 움직임을 보여줬을 때 시장은 이전에 대한 고점, 즉 직전에 대한 고점은 유동성 수입에 대한 구조로 활용이 되고 가격이 즉각적으로 좀 더 많은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 나와 이전에 대한 구조 레벨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확장된 플랫 형태에 대한 패턴이 될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격이 직전에 대한 구조를 돌파하고 수렴에 대한 형태가 나왔을 때, 그리고 그 수렴에 대한 형태에서 저항선을 돌파하는 구조가 나왔을 때는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지지 않고 시장이 충분히 상승하여 이전에 대한 구조까지 도달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대한 구조에 대한 레벨에서 수렴에 대한 패턴이 진행되거나 이 수렴에 대한 패턴에서 어센딩에 대한 채널 또는 지지선이 이탈되는 과정을 기다렸다가 풀백에 대한 단계에서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달러 프랑에 대한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 달러 프랑은 가격에 대해서 통합 구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에 대한 거래 계획에서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유지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에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타임프레임을 낮춰 4시간에 대한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현재 달러 프랑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저항선에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강한 하락 추세에 대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임프레임을 낮춰 1시간에 대한 차트를 볼게요. 자, 최근 시장은 내부 구조에서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하락 추세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며 강한 모멘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한 깊은 풀백이 진행되며 이전 고점을 현재 근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전 고점에 대한 레벨에서 시장이 반전되어 가격이 하락했을 때 우리는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매도 거래의 경우에 시장은 여러 가지 패턴에 대한 움직임을 좀 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은 시장이 고점을 만들고 다시 한 번 더 하락하면서 저점을 만들고 그 이후에 대한 반등이 진행돼서 새로운 고점을 만들거나 또는 이 고점에 대한 레벨에서 강한 매도에 대한 캔들이 나왔을 때 숏 포지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하락에 대한 목표는 이전 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가는 첫 번째 전략이 있다는 점 참고하면 좋겠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매도 방향에 대한 거래를 보고 있지만 시장에 대한 구조가 강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진행돼서 이전에 대한 구조 레벨을 상승 돌파했을 때 여러분들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저항선에 대한 레벨을 다시 한 번 더 상승 돌파해서 가격이 저항선보다 높은 위치에서 수렴에 대한 구조를 만들어줬을 때 시장은 좀 더 강한 매수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때 시장은 이전에 대한 고점 레벨까지 열어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시장의 저항선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는 더 빠른 매수에 대한 움직임이 즉각적으로 가격에 대한 반영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다음 주 거래에서 찾을 때는 충분히 가격에 대한 수렴에 대한 패턴을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그런 패턴에 대한 움직임을 기다리고 항상 매도 거래의 경우 양봉에 대한 캔들이 아닌 음봉에 대한 캔들에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면서 한 주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가 보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프랑엔에 대한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프랑엔에 대해서는 현재 방향에 대한 우리가 몇 가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는 좀 더 추가적인 매도 방향에 대해서 언급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전에 대한 구조보다 낮은 위치에 대한 종가상 캔들을 형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한 주에 대한 거래 계획에서 첫 번째로 주목하는 것은 시장에 대한 풀백이 진행됐을 때 수렴을 진행한다 라고 하면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지지선이 이탈되었을 때도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따라갈 수 있지만 수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항선에서 음봉에 대한 강한 하락 캔들이 만들어졌을 때도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이 가능합니다. 자, 이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생각을 해두면 되겠고요. 자, 그럼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은 언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시장이 급격한 양봉에 대한 캔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며 이전에 대한 구조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했을 때 매수에 대한 기회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가격이 이전에 대한 구조를 상승 돌파하고 깊은 풀백에 대한 움직임이 아닌 타이트한 수렴에 대한 구조를 통해서 지지선이 여러 번 작용받고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 매수에 대한 거래 기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가격에 대한 상승 목표는 직전에 대한 고점에 위치했습니다. 자, 이것은 높은 타임 프레임에서 유동성을 이미 확보하고 V자 가격에 대한 회복을 통해서 반등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은 저점에서 매수에 대한 시그널을 판단하지 않고 가격이 오른 이후에 그 다음 수렴, 즉 통합 구간에서 매수에 대한 기회를 찾는다는 것을 명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매도에 대한 거래가 유리하게 작동이 된다. 이 부분을 참고하면서 거래에 대한 계획을 가져가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S&P 500에 대해서 차트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현재 S&P 500은 강한 반등이 진행되며 다시 한 번 더 매수에 대한 모멘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매수에 대한 모멘텀이 진행되며 매도 측에 대한 불균형 레벨을 재평가를 해주고 있고요. 다음 주 시장에서 가격에 대한 재평가에 대한 레벨을 상승 돌파했을 때 일시적 되돌림에 대한 풀백은 진행될 수 있지만 직전에 대한 고점에 대한 레벨을 다시 한 번 더 돌파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열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가격은요, 이 매도 측에 대한 불균형 레벨을 재평가를 완전히 진행하고 있으며 이것은 강한 저항 레벨로서 이해를 할 수 있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가격이 이 레벨을 상승 돌파하는 캔들이 만들어졌을 때 이전에 대한 구조를 두고 일시적 풀백에 대한 조정, 저항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정 저항은 시장에 대한 구조에서 더 많은 매수에 대한 움직임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저항, 단기적 조정 하락은 이전 구조에 대한 가격 저항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시장에 대한 매도 측에 대한 불균형 레벨을 상승 돌파하며 완전히 반전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다음 시장에서 가격이 돌파되는 캔들이 나오고 풀백이 진행되면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통해서 이전에 대한 고점, 최근 가장 높았던 고점을 재차 상승 돌파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차트가 더 많은 매수세가 나오며 가격이 상승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건지 아니면 가격이 상승 돌파했지만 유동성을 확보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락하며 수렴을 하고 수렴에 대한 부분이 지지선을 이탈하고 매도로서 반전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또는 그런 트레이딩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자리가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추가적인 매수 방향, 이전에 대한 고점을 상승 돌파하는지를 기다리고 있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거래에 대한 전략을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골드에 대한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 골드에 대한 차트는 수렴에 대한 패턴이 형성된 이후에 저항선을 돌파하며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거래 계획에서 풀백이 발생했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매수에 대한 방향 거래를 유지한다 라고 생각을 해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완화되지 않았던 수요에 대한 레벨 또는 매수 측 불균형 레벨에서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따라가는 전략을 선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시장에 대한 강세 구조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머무는 구간, 즉 통합 구간이 형성된다라고 하면 이 통합 구간에 대한 움직임이 깊은 풀백을 형성할 것인지 아니면 박스권이나 또는 플래그 형태로서 형성이 될 것인지를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전략은 가격이 깊은 풀백이 발생하게 되면 매수에 대한 좋은 거래 기회가 발생한다는 점을 생각하고 매수 방향에 대한 거래 계획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천연가스에 대한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최근 주간 차트를 살펴보게 되면 가격은 하락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 또한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일간 차트에서 최근 가격은 수렴에 대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가격이 이전에 대한 저점보다 낮은 저점을 형성하고 그 이후 강한 하락 추세에 대한 통합 구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통합 구간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저항선에 대해서 세 번째 트렌드 라인에서 시가보다 낮은 음봉에 대한 캔들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강한 매도에 대한 캔들로서 시장이
좀 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움직임을 열어둔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가격에 대한 하락에 대한 움직임이 지속되었을 때 이전에 대한 저점의 추세에 대한 목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크립토 마켓에 대한 차트를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일간 차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 비트코인은 저점으로부터 단기적인 매수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격을 축소를 해서 살펴보게 되면 가격은 최근 저점에서부터 강한 상승이 진행된 이후에 통합 구간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통합 구간에서 최근 가격은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지지선의 아랫꼬리가 달리며 매도 측에 대한 유동성을 확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에 대한 매도 측 유동성을 확보한 이후 시장은 풀백이 진행되었고요. 이 풀백에 대한 단기 상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내부 구조는 하락 추세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가격에 대한 상승이 일시적으로 진행되며 수렴을 형성했을 때 더 많은 매수에 대한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일간 차트의 스윙 구조는 고점을 지속적으로 낮추며 하락하는 차트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만들어준 고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내부에 대한 구조는 여전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격은 방향성을 크게 형성하지 못하고 플랫 형태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더 낮은 타임 프레임, 우리가 4시간에 대한 차트에서 최근 가격에 대한 움직임은 고점, 직전에 대한 고점을 지속적으로 상승 돌파하며 구조적으로 매수에 대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음 한 주에서 거래 계획에서 준비할 것은 시장에 대한 풀백이 진행됐을 때 매수에 대한 추가적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좀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 수요에 대한 레벨이 존재합니다. 시장에 대한 풀백이 진행됐을 때 이러한 수요에 대한 레벨에서 구조적 반전이 진행됐을 때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만일에 시장에 대한 풀백이 깊게 진행되지 않고 현재 위치에서 더 낮은 타임프레임에 대한 1시간으로 넘어가서 차트를 보겠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고점과 저점에 대한 이런 특정 패턴에 대한 움직임을 형성했을 때 여러분들은 트렌드 하단에 대한 세 번째에 대한 위치에서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때 양봉에 대한 캔들이 진행됐을 때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갈 수 있고요. 스탑로스는 트렌드 하단보다 낮은 위치에 스탑을 걸고, 단기적인 청산에 대한 목표는 직전에 대한 고점, 추세에 대한 목표는 이전 고점의 목표를 열어둘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최근 저점으로부터 상승한 임펄스에 대한 통합 구간에 대한 패턴이라는 점을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이런 통합 구간에 대한 움직임이 아닌 단순 가격에 대한 깊은 되돌림에 대한 풀백을 형성했을 때는 저점으로부터 고점까지 가격을 피보나치에 대한 비율에 있어서 50%보다 낮은 위치에 대한 가격에서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찾는 게 중요하고, 앞서 설명했던 4시간에 대한 높은 타임 프레임의 디맨드 존 또는 오더 블록에 대한 영역에서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이때 가격에 대한 하락하는 차트에서 매수 거래가 아닌 하락하는 차트를 마무리하고 구조적 반전이 되는 위치에서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면서 단기 거래 계획과 데이 트레이딩에 대한 거래 계획도 가져가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더리움에 대한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 이더리움에 대한 차트는 이전에 대한 지지선에 대한 레벨을 테스트하고 강한 저항을 받으며 다시 한번 더 하락에 대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때 이 하락이 직전에 대한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일시적 풀백에 대한 단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가격에 대한 플랫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격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진행되었을 때는 다시 한번 더 직전에 대한 고점, 최근 가장 높았던 고점을 다시 한번 더 테스트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래에 대한 계획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현재 위치에서는 내부에 대한 구조를 4시간 차트에서 살펴보게 되면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추세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상승 추세에 대한 가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대한 고점보다 높은 가격을 보여주거나 그 이후에 대한 가격이 풀백을 형성했을 때 더 많은 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차트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시장이 상승했을 때 직전에 대한 고점을 테스트하고 강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수렴에 대한 부분이 진행됐을 때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 수렴에 대한 부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지선을 이탈하게 되면 숏 포지션에 대한 거래 계획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가격에 있어서 직전에 대한 고점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시장이 음봉에 대한 캔들, 즉 거래량을 동반한 음봉에 대한 캔들이 나오면서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던 저항선에 대한 레벨을 테스트하는 것과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던 지지선이 이탈되는 과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수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지선이 돌파되었을 때 숏포지션에 대한 거래 계획을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스탑로스는 직전에 대한 고점에 위치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첫 번째에 대한 거래 계획이 아닌 시장이 유동성을 확보했지만 스탑런에 대한 형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즉 시장에 대한 가격이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음봉에 대한 캔들이 아닌 그 이후에 대한 가격이 수렴에 대한 형태로서 가격에 대한 변화를 주는 경우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높은 타임프레임에서 이전에 대한 고점보다 높은 캔들에 대한 마감이 진행되었고 수렴에 대한 형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시장은 저항선을 돌파하게 되면 더 많은 상승이 즉각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 또는 가격에 대해서 따라붙는 형태에 대한 매수를 선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지지선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시장은 이러한 위치에서 저점에 대한 유동성, 지지선에 대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캔들에 대한 아랫꼬리가 달리며 급격하게 반전하는 경우가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대한 움직임에서 수렴을 걸쳤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지지선에 대한 구간에서 V자 반등이 나오는 형태가 나왔을 때 이 구간에서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이 아닌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더 빠르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면서 한 주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가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플에 대한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 리플에 대한 차트는 수렴에 대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박스권에 대한 거래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가격에 대한 상승이 저점에서부터 진행되었을 때 이전에 대한 고점을 도달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리플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저항선이 돌파되는 캔들이 발생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때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최근 가격에 대한 움직임을 또 식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 가격은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지지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저항선에서 특정 수렴에 대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수렴에 대한 패턴은 좀 더 트렌드 안에서 수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트렌드에 대한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트렌드에 대한 저항선을 돌파하게 되면 시장은 즉각적인 매수에 대한 움직임이 좀 더 빠르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트렌드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트렌드를 상승 돌파했지만 가격이 빠르게 회복해서 V자 가격 회복을 통해서 트렌드에 대한 저항을 다시 한 번 더 받았을 때는 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트렌드에 대한 저항선을 상승 돌파 후 가격이 V자 회복이 아닌 수렴에 대한 형태로서 마무리가 되거나 이전에 대한 저항선이 지지선으로서 작동되는 경우 또는 그 과정에서
단기적 수렴 패턴에 대한 저항선을 돌파하게 되었을 때는 즉각적인 매수세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현재 가격에 대한 상승 목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인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에 대한 유동성이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는 동일선상에 대한 고점에 대한 레벨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 동일선상에 대한 고점보다 높은 위치에 매수 측에 대한 유동성과 리테일 스탑로스가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그 가격을 활용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보다는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유지하며 시장이 앞으로 동일선상에 대한 고점을 높이며 이전에 대한 구조 레벨까지 상승 목표를 열어두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 리뷰를 통해 현재 시장의 강세와 앞으로의 기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정보를 잘 활용하여 성공적인 트레이딩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팔콘 멘토는 여러분을 항상 지원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서는 꾸준한 학습과 인내가 필수적입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그 단계를 건너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각자의 속도에 맞춰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로지 자신의 여정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 주에도 더 흥미로운 분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트레이딩이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